늦가을에 스산한 바람이 서울의 낡은 아파트 단지를 휘감았다. 김영숙 여사는 거실 창밖으로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마음에 드리워진 고독만큼이나 스산한 풍경이었다. 몇 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유일한 혈육인 외동딸마저 캐나다로 이민을 간 후 그녀의 삶은 텅 비어버린 듯했다. 40년 가까이 교단에 서서 학생들과 희로애락을 나누던 활기 넘치던 시절은 아련한 추억이 되었다. 이제 그녀의 하루는 정막만이 가득한 아파트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다. 영숙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스마트폰을 켰다. 은퇴 후 조카 20대 초반가 사준 스마트폰은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그녀의 유일한 창구가 되었다. 온라인 시 동호회에 들어가 자신이 쓴 시를 올리고 댓글을 달아주며 소소한 기쁨을 느꼈다. 사진 공유 커뮤니티에선 아름다운 풍경 사진을 올리며 다른 회원들과 교류했다. 디지털 세상은 그녀에게 잊고 지냈던 소통의 즐거움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외로움과 순수함을 노리는 그림자도 스며들고 있었다. 어느 날 영숙의 온라인시 동호회 쪽지로 한 남성이 연락을 해왔다. 김도진이라는 이름의 그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댄디한 외모의 프로필 사진을 걸고 있었다. 그는 영숙의 시에 깊이 공감하며 진심 어린 칭찬과 위로의 메시지를 보냈다. 선생님의 시에서 깊은 고독 속에서도 빛나는 영혼의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저 또한 아내와 사별한 후 오랜 시간 외로움에 시달렸기에 선생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영숙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듯했다. 김도진은 자신을 캐나다에서 성공한 사업가라고 소개하며 한국에 잠시 머물렀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했다. 그는 매일 아침 영숙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냈고 하루의 끝에는 영숙의 시를 칭찬하며 다정한 꿈을 꾸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영숙이 좋아하는 꽃 사진을 보내주기도 하고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 링크를 공유하기도 했다. 영숙은 김도진의 섬세한 배려와 다정함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설렘과 삶의 활력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매일 아침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다. 박미자 60후반은 영숙의 오랜 친구였다. 최근 들어 영숙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얼굴에 미소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며 미자는 영숙아, 요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라고 물었다. 영숙은 수줍게 김도진 이야기를 꺼냈다. 미자는 온라인 관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느꼈지만 영숙의 행복해하는 모습에 차마 더 이상 캐묻지 못했다. 영숙 씨, 당신이 내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이 넓은 세상에서 진정한 영혼의 반려자를 찾았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당신과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어요. 김도진의 메시지는 영숙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 그녀는 다시 사랑을 시작해도 될까 하는 수줍은 기대감에 휩싸였다. 텅 비었던 영숙의 아파트는 김도진과의 대화로 가득 채워지는 듯했다. 그러나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김도진으로부터 다급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영숙 씨, 정말 미안합니다. 갑작스러운 해외 사업 위기로 큰돈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잠시만 도와주시면 몇 배로 갚겠습니다. 이번 위기만 넘기면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 영숙 씨 곁에 있을게요. 당신밖에 없어요. 그는 캐나다에서 진행 중인 사업 투자에 문제가 생겼다며 급히 3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영숙은 처음에는 망설였다. 평생 아껴 모은 퇴직금이었다. 하지만 김도진의 절박한 목소리, 그녀를 향한 애틋한 말들, 그리고 그와 함께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은행 창구에서 퇴직금 계좌의 잔액을 확인했다. 통장에 찍힌 숫자가 그녀의 삶을 담보하는 듯했다. 그녀는 그에게 돈을 송금했다.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죄책감과 기대감으로 요동쳤다. Current part characters, 이들희, total characters, 이들데이. 돈을 송금한 후 김도진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다. 처음에는 영숙 씨 덕분에 급한 불은 껐어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큰 금액이 필요해요. 이것만 보내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바로 한국으로 돌아갈게요. 우리 영원히 함께해요. 라며 더 큰 금액을 요구했다. 영숙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밤잠을 설쳤고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해졌고 눈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아침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확인하던 스마트폰은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조카 이준호는 이모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다. 활기 넘치던 이모가 갑자기 시름시름 앓는 듯 보였고 스마트폰만 붙들고 있으면서도 표정이 어두웠다. 준호는 이모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캐물었다. 영숙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얼버무렸지만 준호의 끈질긴 물음에 결국 김도진과의 관계와 송금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모, 김도진이요? 이모, 그거 뻔한 로맨스 사기예요. 말도 안 돼. 세상에 누가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렇게 큰 돈을 요구해요? 이모, 당장 경찰에 신고해요. 준호는 경악했다. 그는 김도진의 프로필 사진을 검색해보고 비슷한 사기 사례들을 찾아 보여주며 영숙을 설득했다. 하지만 영숙은 김도진에 대한 미련과 함께 자신이 그렇게 큰 돈을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순수함이 이용당했다는 배신감과 함께 혼자라는 외로움 때문에 섣부른 판단을 했다는 자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아니야, 준호야. 도진 씨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분명히 사정이 있을 거야. 곧 돌아온다고 했어. 영숙은 애써 현실을 부정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준호는 그런 이모를 보며 답답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깊은 연민을 느꼈다. 그는 이모를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김도진으로부터 다시 메시지가 왔다. 영숙 씨,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것만 해결되면 모든 게 끝나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을 수 없을까요? 한국으로 돌아가면 제가 다 갚고 당신 곁에 있을게요. 우리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요. 영숙은 깊은 고뇌에 빠졌다. 집은 남편과 평생 읽어온 소중한 보금자리였다. 하지만 김도진의 애틋한 호소에 그녀는 다시 흔들렸다.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알아보려던 참이었다. 영숙의 오랜 친구 박미자도 영숙의 변화를 눈치챘다. 미자는 영숙의 어두워진 얼굴과 불안한 눈빛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영숙아,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말이 아니네. 혹시 그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 때문이야? 미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숙은 미자에게도 김도진 이야기를 꺼냈고 미자는 온라인 관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다시금 느꼈다. 미자는 온라인 세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영숙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했지만 영숙의 외로움에 공감하며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다. 영숙아, 괜찮아. 무슨 일이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나한테 얘기해. 내가 네 옆에 있어줄게. 미자의 말은 영숙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준호는 이모를 몰래 돕기로 결심했다. 그는 영숙의 스마트폰에 접근하여 김도진과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 사진, 그리고 송금 내역을 백업했다. 며칠 밤낮으로 김도진의 프로필 사진과 유사한 이미지를 검색하고 그의 대화 패턴과 송금 계좌 정보를 분석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영숙이 활동하던 온라인시 동호회에서 한규민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회원이 준호에게 쪽지를 보낸 것이었다. 한규민은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이자 사이버 보안에 관심이 많은 화이트 해커 지망생이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님. 혹시 김영숙 회원님의 조카 되시나요? 최근 김영숙 회원님께 김도진이라는 분이 보냈던 사진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 사진은 과거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박기준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해외여행 사진으로 올렸던 것과 동일합니다. 뭔가 수상해서요. 한규민의 쪽지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준호는 한규민과 연락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었다. 박기준은 이미 수년 전부터 온라인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사기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다. 준호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다시 영숙을 찾아갔다. 김도진의 프로필 사진이 사실은 박기준이라는 사기꾼의 사진임을, 그리고 그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수법을 사용했음을 영숙에게 보여주었다. 영숙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배신감, 분노, 그리고 자신을 향한 자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몰아쳤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도진 씨는. 영숙은 애써 현실을 부정했지만 눈앞의 명백한 증거들은 그녀를 짓눌렀다. 결국 영숙은 김도진이 자신을 속인 사기꾼 박기준임을 인정하고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다.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준호는 흐느끼는 이모를 끌어안았다. 이모, 아니에요.
이모 잘못이 아니에요. 그 나쁜 놈들이 이모의 순수함을 이용한 거예요. 이제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이모의 눈물을 닦아주며 준호는 비로소 이모가 현실을 마주하고 함께 싸울 준비가 되었음을 느꼈다. 영숙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다. 신고를 접수한 것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최수재 중반이었다. 그녀는 영숙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전형적인 노인 대상 로맨스 사기임을 직감했다. 초반에는 워낙 흔한 사건이라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준호가 제시한 결정적인 증거들, 즉 영숙과 박기준이 주고받은 온라인 메시지 내역, 송금 기록, 그리고 한규민이 제공한 박기준의 과거 사기 전력과 프로필 사진 분석 자료는 그녀의 흥미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피해자분께서 직접 사기꾼의 온라인 흔적을 이렇게까지 찾아오신 경우는 드뭅니다. 조카분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최수진 형사는 영숙과 준호에게 신뢰감을 주었다. 그녀는 준호가 제공한 박기준의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의 다른 사기 전력과 계좌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한규민은 최수진 형사의 요청에 따라 박기준의 온라인 활동 패턴, 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 IP 주소의 변화 등을 분석하여 수사팀에 제공했다. 한규민은 어두운 방에서 컴퓨터 모니터 불빛에 의지해 코드를 짜고 데이터를 분석하며 마치 게임을 하듯 사기꾼의 흔적을 쫓았다. 그의 뛰어난 분석 능력은 수사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박기준의 범행은 더욱 명확해졌다. 그는 김영숙 외에도 여러 명의 노년층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갈취하고 있었다. 최수진 형사팀은 그의 송금 계좌들을 추적하여 돈이 흘러가는 경로를 파악했고 최종적으로 그의 은신처가 경기도의 한 소도시 외곽에 위치한 오피스텔임을 알아냈다. 박기준, 이놈은 정말 교활한 놈입니다. 피해자들의 외로움과 순수함을 악용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과거 불우했던 환경을 핑계삼아 죄의식조차 없는 듯합니다. 직접 대면해서 잡아야 합니다. 최수진 형사는 박기준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한 함정 수사를 계획했다. 그녀는 영숙에게 박기준에게 연락하여 마지막으로 필요한 돈을 직접 만나서 주고 싶다고 제안하게 했다. 영숙은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었다. 박기준을 직접 만난다는 생각에 손발이 떨리고 속이 울렁거렸다. 하지만 준호와 최수진 형사의 격려 그리고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결심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네, 형사님. 제가 할게요. 제가 그놈 얼굴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왜 저와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짓밟았는지 묻고 싶어요.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누구도 꺾을 수 없었다. 약속 당일 서울 시내에 번화한 카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영숙은 약속 장소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쿵쿵거렸고 손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맞은편 건물에는 최수진 형사팀과 준호, 한규민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준호는 무전기를 통해 영숙의 상태를 계속 확인했다. 이모,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잠시 후 약속 장소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깔끔하고 세련된 외모, 부드러운 미소. 영숙이 온라인에서 매일 보던 김도진의 프로필 사진 속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실제는 사진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였다. 그의 눈빛은 영숙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다정함과는 달리 어딘가 차갑고 공허했다. 그는 영숙을 발견하고 성큼성큼 다가왔다. 영숙 씨,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걱정 많이 했죠.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제가 다시 돌아왔으니 아무 걱정 마세요. 박기준은 영숙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영숙의 마음을 흔들었던 그 음성이었다. 그러나 영숙은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박기준의 가면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 꿰뚫고 있었다. 박기준 씨, 영숙의 입에서 김도진이 아닌 박기준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박기준의 얼굴에 찰나의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곧 능숙하게 표정을 관리했다. 영숙 씨,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김도진입니다. 아니요. 당신은 김도진이 아니에요. 당신은 박기준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저의 외로움을 이용해 제 돈을 갈취한 파렴치한 사기꾼입니다.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교단에 섰을 때의 강직함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박기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상황이 틀어졌음을 직감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영숙의 가방을 낚아채려는 듯 손을 뻗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영숙은 놀랍게도 가방을 움켜쥐고 놓지 않았다. 박기준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영숙의 작은 몸에서 나오는 예상치 못한 저항에 당황하며 가방을 강하게 잡아챘다. 그 순간 최수진 형사의 무전 소리가 울렸다. 움직여, 박기준, 검거. 카페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잠복해 있던 최수진 형사팀이 박기준에게 달려들었고 박기준은 영숙의 가방을 놓치고 재빨리 카페 문 밖으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잡아, 박기준! 최수진 형사의 외침이 카페를 가득 채웠다. 박기준은 능숙하게 인파를 헤치며 서울의 복잡한 골목길로 뛰어들었다. 최수진 형사팀은 그의 뒤를 바짝 쫓았다. 준호와 한규민도 그들을 따랐다. 박기준은 마치 자신이 이 골목을 송금 보듯 아는 사람처럼 능숙하게 건물 사이를 누볐고 수많은 간판과 사람들 속에 섞여들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사라지는 듯했다. 최수진 형사는 무전기로 지시를 내리며 박기준의 도주로를 예측하고 포위망을 좁혀나갔다. 2구역 인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3구역 좁은 골목으로 진입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감이 역력했다. 준호는 이모를 안전하게 카페에 남겨두고 최 형사팀을 돕기 위해 빠르게 뒤따랐다. 한규민은 스마트폰을 든 채 박기준의 온라인 활동 기록과 연관된 주변 CCTV 위치를 빠르게 파악하며 최 형사에게 전달했다. 형사님, 저기 횡단보도 CCTV 확인하세요. 3시 방향으로 틀었습니다. 한규민의 정보는 박기준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 박기준은 도주 중에도 교활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일부러 복잡한 시장 골목으로 들어가 사람들과 부딪히며 혼란을 야기했고 상인들의 물건을 엎어뜨려 추격을 방해했다. 하지만 최수진 형사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끈질기게 박기준을 쫓았다. 결국 박기준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낡은 건물들로 둘러싸인 좁고 어두운 골목이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최수진 형사가 그의 앞에 섰고 다른 형사들이 그의 퇴로를 막았다. 준호와 한규민도 그들의 뒤에 서서 박기준을 노려보았다. 박기준 씨, 당신은 체포되었습니다. 순순히 따르십시오. 최수진 형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박기준은 비열하게 웃었다. 겨우 이까지 딜로 이 난리를 친 겁니까? 어차피 그 돈, 늙은이들한테는 필요 없는 돈이었을 텐데 외로움이나 달래라고 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의 말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영숙은 카페에서 박기준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최수진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사님, 저 박기준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놈 얼굴을 다시 보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강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박기준은 사이버 수사대 신문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최수진 형사와 그녀의 팀원이 앉아 있었다. 박기준은 시종일관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유지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저 외로운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주고 그들의 꿈을 잠시나마 채워줬을 뿐인데요. 돈이야 제 사업 자금이 좀 필요했을 뿐이고. 당신이 훔친 건 돈만이 아닙니다, 박기준 씨. 최수진 형사는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은 김영숙 피해자분처럼 순수한 분들의 마음과 희망을 짓밟았습니다. 당신의 범행 때문에 그분들은 삶의 의미를 잃고 좌절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갈취한 범죄가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한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그때 신문실 문이 열리고 영숙이 들어섰다. 그녀의 뒤에는 준호와 한규민 그리고 친구 박미자가 서 있었다. 박기준은 영숙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그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박기준 씨. 영숙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신문실 안의 모든 공기를 압도하는 듯했다. 당신이 저를 속였던 그 모든 말들, 그 모든 감정들이 다 가짜였나요? 영숙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박기준은 영숙의 눈을 피했다. 어차피 다 쇼였지. 당신들 같은 늙은이들은 외로움에 목말라 하는 줄 다 아니까. 그의 말은 비수처럼 영숙의 심장을 찔렀다. 당신은 제가 외로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죠?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기준은 피식 웃었다. 당신이 올린 시들을 보면 다 나와.
온통 외로움, 고독, 그리움, 그런 시만 가득했잖아. 누가 봐도 외로운 할머니였지. 그의 말에 영숙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가장 순수하게 표현했던 마음이 사기꾼에게는 먹잇감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에 그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당신이 훔친 것은 돈이 아니야, 박기준 씨. 영숙의 목소리가 점차 단호해졌다. 당신은 제가 다시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까지 짓밟았어. 하지만 당신은 실패했어. 나는 당신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박기준은 영숙의 예상치 못한 단호함에 당황한 듯 침묵했다. 최수진 형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박기준에게 추가 증거를 제시하며 그의 범행을 자백하도록 압박했다. 한규민이 제공한 박기준의 다른 사기 전력과 계좌 내역, 그리고 여러 피해자들의 진술이 겹겹이 쌓여갔다. 박기준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그는 결국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어린 시절 불우했던 환경 때문에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해졌고 온라인에서 취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왔다고 진술했다. 그는 자신이 속한 사기 조직의 일부도 털어놓았다. 박기준의 검거 소식은 언론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었다. 뉴스에선 외로운 노인들을 울린 로맨스 사기단 검거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김영숙의 사건은 특히 주목받았다. 그녀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용기를 내어 사기꾼과 대면하여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경각심을 주었다. 박기준은 그가 저지른 여러 건의 사기 사건과 함께 기소되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비열한 미소가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영숙은 이제 더 이상 그의 미소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법정에서 담담하게 자신의 피해 사실과 자신이 다시 희망을 찾게 된 과정을 증언했다. 그녀의 증언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용기를 주었고 그들 또한 법정에 나와 자신들의 아픔을 이야기했다. 사건이 해결된 후 영숙은 비록 자신이 송금했던 모든 돈을 돌려받지는 못했다. 박기준이 돈을 이미 대부분 사용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겨 놓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수진 형사팀의 노력으로 일부 회수된 금액과 영숙의 집을 담보로 하려 했던 대출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더 큰 파국은 막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영숙은 이번 일을 통해 내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았다. 온라인 세상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동시에 준호와 한규민 같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순수함이 이용당한 것에 대한 자책감에서 벗어나 오히려 그 순수함이 악을 밝히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조카 준호와의 관계는 이번 일을 통해 더욱 돈독해졌다. 준호는 이모의 강인함에 놀랐고 영숙은 준호의 든든함에 감사했다. 둘은 이제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매주 한 번씩 준호는 이모 집에 찾아와 함께 저녁을 먹고 영숙은 조카에게 직접 만든 따뜻한 반찬을 싸주었다. 준호는 이모에게 최신 IT 기술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영숙은 조카에게 삶의 지혜와 따뜻한 조언을 해주었다. 친구 박미자도 영숙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영숙이 힘들어할 때마다 말없이 손을 잡아주었고 함께 산책하며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영숙은 미자에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를 했지만 동시에 가장 큰 교훈을 얻었다고 털어놓았다. 미자는 혼자 끙끙 앓지 않고 용기 내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영숙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영숙은 이제 온라인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훨씬 더 신중해졌다. 낯선 사람의 접근에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준호에게 먼저 물어보거나 직접 검색해보는 습관이 생겼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움 때문에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았다. 박기준의 검거 소식은 사회 전반에 노인 대상 온라인 사기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영숙은 용기를 내어 사기 예방 캠페인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방송에 출연하여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이야기했고 다른 노인들에게 온라인 관계에서 신중할 것과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반드시 자녀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을 강조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겨울이 깊어갈 무렵 영숙은 온라인 시 동호회에 새로운 시를 올렸다. 그녀의 시는 더 이상 외로움과 고독만을 노래하지 않았다. 가을밤 낙엽은 졌지만 겨울을 이겨낼 새싹이 움트리라.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가는 용기, 그 속에서 피어나는 진정한 인연. 그녀의 시는 고통을 이겨낸 후 얻은 지혜와 희망을 담고 있었다. 영숙은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외로움에 시달리는 다른 노인들을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에게 스마트폰 활용법과 온라인 사기 예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강인하고 지혜로워 보였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그녀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과 그녀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서울의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서도 영숙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봄날의 희망이 움트고 있었다. 그녀는 비록 비극적인 사건을 겪었지만 그 고통 속에서 더욱 단단하고 의미 있는 삶을 찾아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온라인 세상의 위험성과 함께 진정한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새로운 봄이 찾아오고 영숙의 아파트 베란다에는 작년에 심어두었던 화분의 새싹들이 파릇파릇 돋아났다. 지난 겨울의 시련을 이겨낸 생명력처럼 영숙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활력이 샘솟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새싹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더 이상 밤늦도록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가상의 존재를 기다리는 일은 없었다. 대신 그녀의 아침은 경로당 어르신들과 함께할 프로그램 계획을 세우거나 준호와 함께 먹을 건강한 반찬을 준비하는 일로 채워졌다. 최수진 형사는 영숙의 사건을 마무리하면서도 그녀에게 종종 연락을 해왔다. 김영숙 여사님 덕분에 박기준 같은 악질 사기범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사님의 용기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 형사의 진심 어린 감사에 영숙은 쑥스러워하면서도 뿌듯함을 느꼈다. 최 형사는 영숙에게 다른 온라인 사기 피해 사례들을 알려주며 노인 대상 사기 예방에 대한 그녀의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영숙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고 때로는 최 형사와 함께 노인복지관 등에서 사기 예방 교육에 참여하기도 했다. 영숙은 이제 피해자라는 이름표 대신 사기 예방 전도사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은 듯했다. 한규민은 영숙에게 종종 안부 메시지를 보냈다. 영숙 어르신, 제가 어르신 사건을 도와드리면서 사이버보안 전문가의 꿈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어르신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한규민은 영숙의 사건 이후 더욱 학업에 매진하여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는 영숙에게 최신 IT 기술 동향과 온라인 보안 팁을 알려주었고 영숙은 그런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서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 세대를 초월한 그들의 특별한 유대관계는 영숙의 삶에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영숙은 자신이 운영하던 온라인 시 동호회 활동도 계속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시는 과거의 아픔을 노래하기보다 현재의 감사함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에서 진정한 관계를 맺는 법에 대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녀의 글은 많은 회원들에게 공감을 얻었고 특히 노년층 회원들에게는 큰 울림을 주었다. 그녀의 글 아래에는 선생님 덕분에 저희도 다시 한번 온라인 세상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다. 영숙의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은 이제 그녀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다. 그녀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주거나 간단한 온라인 게임을 함께하며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온라인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어르신들도 영숙의 친절하고 인내심 있는 가르침 덕분에 조금씩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익숙해져 갔다. 영숙은 그들에게 온라인 세상의 편리함과 즐거움을 알려주면서도 동시에 잠재된 위험성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했다. 그녀는 박기준에게 당했던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외로운 마음을 파고드는 달콤한 말들을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영숙의 친구 박미자가 영숙의 옆에 앉아 빙그레 웃었다. 영숙아, 너 요즘 참 밝아졌다.
처음에는 네가 온라인에서 사기당했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 네가 이 모든 일을 이겨내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걸 보니 정말 자랑스럽다. 미자의 진심 어린 말에 영숙은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다. 미자야, 네가 옆에 있어줘서 내가 이겨낼 수 있었어. 이제야 알겠어. 진정한 인연은 화면 너머가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영숙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고독의 터널을 지나 새로운 삶의 의미와 공동체의 따뜻함을 발견했다. 그녀의 삶은 한 번의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비극을 발판 삼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백발은 지혜로 빛났고 깊게 패인 주름은 삶의 연륜과 강인함을 말해주었다. 서울의 봄볕 아래 김영숙 여사의 얼굴엔 잔잔하지만 깊은 행복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웠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서울의 날씨는 점점 더워졌지만 영숙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그녀는 경로당 봉사활동과 사기 예방 캠페인 외에도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했다. 바로 그림 그리기였다. 어릴 적 꿈이었지만 교사 생활과 육아에 바빠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이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감정의 폭풍과 그 속에서 발견한 희망을 캔버스 위에 담아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림은 처음에는 어둡고 추상적인 색채가 많았지만 점차 밝고 따뜻한 색으로 변해갔다. 준호는 이모의 그림을 보고 감탄하며 작은 전시회라도 열어보라고 권했다. 영숙은 수줍게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이 싹트고 있었다. 어느 날 영숙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다. 어르신들,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는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특히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더더욱 위험해요. 영숙은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며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그때 한 어르신이 손을 들었다. 영숙 선생, 나도 얼마 전에 말이야. 김도진이라는 사람이 연락이 왔었어. 자기가 해외에서 사업하는 사람인데. 영숙은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김도진. 그 이름은 아직도 그녀에게 아픔과 분노를 동시에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었다. 어르신, 혹시 그 사람 프로필 사진이 젊고 잘생긴 남자였나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아주 훈남이었어. 내가 어릴 적 이상형이랑 비슷해서 말이야, 나도 모르게. 영숙은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졌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어르신, 그 사람에게 혹시 돈을 보내셨나요? 어르신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니, 다행히 보내지는 않았어. 우리 아들이 워낙 꼼꼼해서 모르는 사람하고는 절대 돈 거래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거든. 근데 그 사람이 자꾸만 가족처럼 다정하게 굴어서. 영숙은 안도감과 동시에 가슴 한편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박기준은 이미 검거되어 구속되었지만 그의 수법은 여전히 온라인을 떠돌며 다른 사기꾼들에게 복제되고 있었다. 영숙은 그 어르신과 함께 최수진 형사에게 다시 연락했다. 최 형사는 이미 박기준 사건 이후 유사 사기 수법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었다. 어르신의 제보를 토대로 새로운 사기꾼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노인 대상 로맨스 사기 조직의 일망타진 소식이 들려왔다. 영숙은 이제 자신이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 잠재적 피해자들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었다는 사실에 묘한 책임감을 느꼈다. 가을이 되자 영숙은 자신의 그림들을 모아 작은 개인전을 열었다. 전시회 제목은 상처와 치유의 기록이었다. 그녀의 그림들은 고통과 절망,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담고 있었다. 초기 작품들은 어둡고 쓸쓸한 색채로 가득했지만 후기 작품들은 밝고 희망찬 색감으로 변해갔다. 특히 그녀가 가장 아끼는 작품은 활짝 피어난 해바라기를 그린 그림이었다. 박기준에게 속아 넘어가던 순간의 혼란과 배신감을 표현한 그림 옆에 이제는 단단해진 영숙의 내면을 나타내는 해바라기가 활짝 피어 있었다. 전시회 첫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준호는 이모의 그림을 자랑스러워하며 손님들에게 설명해 주었고 박미자 친구는 영숙의 어깨를 토닥이며 축하해 주었다. 최수진 형사와 한규민도 찾아와 영숙의 그림을 보며 감탄했다. 최수진 형사는 영숙 여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사님의 그림을 통해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한규민은 어르신의 그림에서 인간의 강인함이 느껴집니다. 저도 어르신처럼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 전시회 마지막 날 한 중년 여성이 영숙의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다. 그녀는 영숙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선생님, 저도 사실 얼마 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외로움돼 끔찍한 사기를 당할 뻔했어요. 선생님 그림을 보니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싶어서 위로가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숙은 그 여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괜찮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연민과 함께 강한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영숙은 자신의 그림을 통해 노인 대상 사기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들을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전시하며 그림에 담긴 이야기와 함께 온라인 사기의 위험성을 알렸다. 그녀의 그림들은 단순히 예술 작품이 아니라 하나의 강력한 사회적 메시지가 되었다. 늦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어느 저녁, 영숙은 준호와 함께 동네 한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낙엽이 붉게 물든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된장찌개와 정갈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이토록 평화로운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에 불안과 외로움이 자리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이모, 요즘 정말 멋지세요. 경로당에서도 이모 덕분에 스마트폰 쓰는 분들이 많아지고 사기 예방 교육도 다들 열심히 들으신대요. 준호가 된장찌개를 떠주며 말했다. 에이, 뭘 멋져. 다 준호 네 덕분이지. 네가 아니었으면 이모는 아직도 그 사기꾼한테 속아서 헤매고 있었을 거야. 영숙이 준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준호는 그런 이모의 변화가 뿌듯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 조작법도 버거워하던 이모가 이제는 온라인 세상의 장단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심지어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모습은 준호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식사 중 영숙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최수진 형사의 전화였다. 여사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박기준이 최종적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던 사기 조직의 핵심 인물 몇 명도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여사님의 용기 있는 증언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수진 형사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만족감이 묻어 있었다. 영숙은 잠시 숨을 들이켰다. 7년. 그녀에게서 빼앗아간 희망과 신뢰에 비하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었지만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사실에 그녀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정말 잘 됐네요, 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여사님. 오히려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여사님 덕분에 많은 잠재적 피해자들이 구제될 수 있었습니다. 조만간 사기 예방 강연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영숙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분노, 슬픔, 그리고 홀가분함. 준호는 이모의 표정을 읽으며 물었다. 이모, 무슨 일이에요? 영숙은 준호에게 박기준의 최종 판결 소식을 전했다. 그놈이 벌을 받게 됐대. 속 시원하기도 하고 그래도 마음이 완전히 편하지는 않네. 당연하죠, 이모. 하루아침에 잊히는 일이 아니죠. 하지만 이모가 이걸 이겨내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잖아요. 이모는 정말 강한 분이에요. 준호는 진심으로 이모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말했다. 며칠 후 영숙은 오랜만에 박미자 친구와 함께 동네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는 단풍잎이 우수수 떨어지는 풍경이 평화로웠다. 영숙아, 요즘 네가 달라졌어. 예전에는 늘 혼자였는데 이제는 내 주변에 사람이 북적이는 것 같아. 네가 박기준 그놈 때문에 힘들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 미자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말했다. 영숙은 미자의 손을 잡았다. 미자야, 네가 내 곁에 있어준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큰 힘이었어. 이제야 알겠어. 온라인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도 내 옆에 있는 진정한 인연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미자는 빙그레 웃었다. 네가 깨달았으면 됐어. 이제는 외로움 때문에 엉뚱한 데 기대지 않을 거지? 그럼 이제는 나 자신을 더 믿고 주변 사람들을 더 아낄 거야. 그리고 나 같은 사람들을 더 많이 돕고 싶어. 영숙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새로운 열정이 담겨 있었다. 늦가을의 밤,
영숙은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을 켰다. 온라인 시 동호회에 새로운 시를 올렸다. 떨어진 낙엽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 새로운 생명을 틔울 걸음이 되고 상처는 아물어 더욱 단단한 뿌리가 되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등불처럼 외로움은 이제 지혜가 되어 세상의 작은 빛을 비추리라. 그녀의 시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의 시 아래에는 선생님, 정말 존경합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용기를 내겠습니다와 같은 댓글들이 수없이 달렸다. 영숙은 미소 지으며 스마트폰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한 번의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비극을 발판 삼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백발은 지혜로 빛났고 깊게 패인 주름은 삶의 연륜과 강인함을 말해주었다. 서울의 차가운 가을 바람 속에서도 영숙의 마음 속에는 따뜻한 봄날의 희망이 움트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웠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온라인 세상의 위험성과 함께 진정한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며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Current Part Characters 284D Total Characters 2384.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서울 거리에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영숙은 따뜻한 코트를 여미고 집을 나섰다. 오늘은 노인복지관에서 열리는 사기 예방 강연회에 강사로 초청받은 날이었다. 강당에 들어서자 많은 어르신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강단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강연을 시작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저는 김영숙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제가 겪었던 아픈 경험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이내 강단 있고 단호한 어조로 바뀌었다. 그녀는 자신이 김도진이라는 가상의 인물에게 어떻게 마음을 빼앗기고 돈을 사기당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꼈던 외로움, 수치심, 배신감, 그리고 절망감을 숨김없이 이야기했다. 강당에 앉은 어르신들은 숨죽이며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몇몇 어르신들은 영숙의 이야기에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저는 제가 너무나 어리석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학생들을 가르쳐온 제가 그런 달콤한 말 한마디에 속아 넘어갔다니. 영숙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조카 준호와 형사님, 그리고 저를 도와준 젊은이 덕분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으며 온라인 세상의 기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교묘하다는 것을요.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였습니다. 영숙은 박기준의 사기 수법과 그가 이용했던 심리적인 술책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들은 여러분의 외로움을 파고듭니다. 가족처럼, 연인처럼, 다정한 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얻고 여러분의 취약점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노립니다. 그녀는 온라인에서 낯선 사람이 보낸 메시지, 갑작스러운 금전 요구, 그리고 만나주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절대 돈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자녀나 주변 사람 또는 경찰에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강연이 끝나자 강당 안은 뜨거운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많은 어르신들이 강단으로 몰려와 영숙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문자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오늘 선생님 말씀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영숙 선생 덕분에 저희 자식들도 이제 안심할 수 있겠어. 어르신들의 진심 어린 감사에 영숙의 마음은 따뜻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아픔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강연회가 끝나고 영숙은 최수진 형사와 한규민과 함께 강당을 나섰다. 여사님, 정말 훌륭한 강연이었습니다. 여사님의 진정성이 어르신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을 겁니다. 최수진 형사가 말했다. 네, 어르신. 저도 감동했습니다. 어르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겁니다. 한규민도 거들었다. 영숙은 두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두 분 덕분입니다.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두 분의 도움이 컸어요. 세 사람은 강당 문을 나서며 다시금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다. 하얀 눈송이들이 서울의 차가운 도시를 부드럽게 덮어나갔다.
영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주변에는 그녀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녀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었다. 그날 밤 영숙은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켜고 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준호야, 오늘 강연 잘 끝냈어. 내 덕분에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었단다. 고맙다. 잠시 후 준호에게서 답장이 왔다. 이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모는 제 영원한 영웅이에요. 영숙은 준호의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아들의 메시지, 그리고 그녀의 삶을 둘러싼 따뜻한 사람들의 온기가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챕터로 접어들었다. 고통과 시련은 그녀를 무너뜨리지 못했고 오히려 그녀를 더욱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백발은 지혜로 빛났고 깊게 패인 주름은 삶의 연륜과 강인함을 말해주었다. 서울의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서도 영숙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봄날의 희망이 움트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웠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며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삶은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영숙은 이제 지역사회의 유명인사가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방송과 신문을 통해 여러 차례 소개되었고 노인 대상 사기 예방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그녀는 지방의 여러 복지관과 경로당에서도 강연 요청을 받게 되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나서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사기 피해자라는 꼬리표 대신 용기와 지혜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어느 봄날 영숙은 준호와 함께 고궁 나들이를 나섰다. 벚꽃이 만개한 고궁은 아름다웠고 많은 사람들이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었다. 영숙은 준호와 함께 고궁을 거니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준호야, 그때 내가 그 사기꾼한테 속아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 내가 아니었으면 아마 난 모든 걸 포기했을 거야. 이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이모를 도운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모가 스스로 일어선 거잖아요. 이모는 정말 강한 분이세요. 준호는 진심으로 이모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말했다. 영숙은 활짝 핀 벚꽃을 올려다보았다. 그래, 이제는 알아. 어떤 고통 속에서도 희망은 피어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 희망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더욱 빛난다는 것을.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작은 온라인 안전지킴이 모임을 만들었다. 이 모임은 어르신들끼리 온라인 사기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사기 수법에 대해 함께 공부하는 자조 모임이었다. 영숙은 모임의 리더로서 어르신들에게 최신 사기 사례를 알려주고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모임의 회원들은 이제 온라인에서 낯선 사람의 접근을 받으면 영숙에게 먼저 상담을 요청했고 영숙은 그들의 온라인 보호막이 되어주었다. 어느 날 영숙은 한 규민에게 연락하여 새로운 제안을 했다. 규민군, 혹시 어르신들을 위한 온라인 사기 예방 앱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복잡하지 않고 어르신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앱 말이야. 한규민은 영숙의 아이디어에 크게 감동했다. 어르신,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규민은 밤샘 작업을 거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사기 예방 앱을 개발했다. 앱은 최신 사기 수법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의심스러운 전화번호나 메시지를 자동으로 차단하며 위급 상황 시 즉시 자녀나 경찰에게 연락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었다. 영숙은 이 앱을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보급하고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 앱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온라인 사기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 여름이 되자 영숙은 자신의 그림들을 모아 두 번째 전시회를 열었다. 이번 전시회는 희망을 그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그녀의 그림들은 더욱 밝고 생명력 넘치는 색채로 가득했다. 박기준에게 당했던 아픔을 표현한 어두운 그림들도 있었지만 그 옆에는 준호, 미자, 최 형사,
한규민과 함께하며 다시 찾은 행복과 평화를 담은 그림들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특히 그녀가 가장 아끼는 작품은 자신과 같은 노인들이 함께 온라인 세상에서 웃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다. 전시회 수익금 전액은 노인들을 위한 온라인 사기 예방 교육 기금으로 기부되었다. 영숙의 전시회는 지역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용기와 선행에 감동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개인적인 아픔을 극복한 것을 넘어 그 아픔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다. 그해 가을, 영숙은 오랜만에 외동딸과 화상통화를 했다. 딸은 엄마의 밝아진 얼굴과 활기 넘치는 모습에 놀랐다. 엄마, 정말 괜찮아 보이세요. 요즘 엄마 활동하시는 거 뉴스랑 인터넷에서 다 보고 있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딸의 진심 어린 말에 영숙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다. 그녀는 이제 딸에게 떳떳하게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아픔이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음을 이제는 행복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었다. 영숙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단풍잎들이 바람에 살랑였다. 그녀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지난 상처의 흔적은 남아 있었고 가끔은 홀로 남겨진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외로움에 무릎 꿇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강해졌고 그 강인함으로 다른 이들을 돕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김영숙이 아닌 새로운 김영숙이었다. 삶은 계속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지혜를 전달할 것이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고 영숙의 아파트 베란다에는 눈이 소복이 쌓였다. 예전 같았으면 겨울의 혹독함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겠지만 이제 그녀는 계절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집안에서 영숙은 조카 준호와 함께 김장을 하고 있었다. 마당에는 배추와 무가 가득했고 매콤한 김치 양념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다. 이모, 팔 아프지 않으세요? 제가 마저 할게요. 준호가 고무장갑을 끼고 영숙의 손을 거들었다. 괜찮아. 이 정도는 끄떡없어. 내가 학교 다닐 때 학생들하고 김장 봉사활동도 많이 했었는데 뭘. 이모는 이제 제법 강해졌어. 영숙은 활짝 웃으며 말했다. 준호도 따라 웃었다. 이모의 얼굴에 자리 잡은 깊은 주름만큼이나 그녀의 내면에는 단단함과 지혜가 깃들어 있었다. 김장을 마친 후 영숙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박미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자야, 우리 집 김장 다 했다. 너도 얼른 와서 김치 좀 가져가. 올해는 유난히 맛있게 됐어. 아이고 영숙아, 네가 김장을 다 하다니 놀랍다. 그래, 내일 아침에 갈게. 내가 담근 김치 맛 좀 보자. 미자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즐거움이 가득했다. 영숙은 친구와의 소박한 대화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굳이 화려한 온라인 세상 속 가상의 존재를 찾아 헤매지 않아도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온라인 안전지킴이 모임을 운영했고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최신 사기 수법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했다. 그녀가 제작에 참여한 사기 예방 앱은 전국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다른 지역 복지관에도 보급되기 시작했다. 영숙은 자신의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어르신들 사이에서 온라인 안전지킴이 할머니로 통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존경하고 따랐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던 어느 날 영숙의 집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바로 해외에 있던 외동딸이었다. 딸은 엄마 몰래 한국에 들어와 깜짝 선물을 안겨주고 싶었던 것이다. 엄마! 현관문이 열리고 딸의 목소리가 들리자 영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어머나, 우리 딸!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왜 말도 없이? 영숙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딸은 엄마를 꼭 끌어안았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엄마 소식 계속 듣고 있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어릴 적에 배웠던 엄마의 강인함이 이제는 세상에 빛을 비추고 있네요. 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영숙은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을 보상받는 듯했다. 그녀는 딸을 꼭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래 우리 딸, 엄마가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구나. 딸은 영숙의 아파트에 머물며 그녀의 생활을 함께했다. 딸은 엄마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가르치고 사기 예방 캠페인에 참여하며 활기찬 삶을 사는 모습에 놀랐다.
엄마의 방 한 구석을 가득 채운 그림들을 보며 딸은 엄마, 정말 멋지세요. 제가 이민 가고 나서 엄마가 외로워하실까봐 걱정했는데 이렇게 멋진 삶을 살고 계실 줄이야 라고 말했다. 영숙은 딸에게 자신이 겪었던 박기준 사건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딸은 엄마의 용기와 회복력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제 그들은 숨김없이 모든 것을 공유하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영숙의 아파트에는 딸과 준호, 박미자 친구가 함께 모였다. 최수진 형사와 한규민도 잠시 들러 크리스마스 인사를 전했다. 따뜻한 캐럴이 흐르고 맛있는 음식과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영숙은 촛불이 일렁이는 식탁에 앉아 가족과 친구들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피어 있었다. 한때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헤매던 그녀의 삶은 이제 사랑과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한 번의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비극을 발판 삼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진정으로 자유로웠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며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삶은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새해가 밝았다. 영숙은 새해 첫날 경로당 어르신들과 함께 떡국을 나누어 먹으며 덕담을 주고받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따뜻한 미소와 활기찬 눈빛이 빛나고 있었다. 올 한 해는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선 항상 조심 또 조심하셔야 해요. 영숙의 말에 어르신들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딸은 한 달 동안 영숙의 곁에 머물며 엄마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었다. 딸은 엄마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을 가르치고 사기 예방 강연을 하며 바쁘지만 보람 있는 삶을 사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딸은 엄마의 사기 예방 캠페인 활동을 돕기 위해 엄마의 강연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거나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엄마와 딸은 이제 가장 든든한 동료이자 친구가 되었다. 딸은 떠나는 날 엄마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다. 엄마, 제가 한국을 떠나 있어도 이제 걱정 안 할게요.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사랑해요, 엄마. 영숙은 딸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했다. 영숙은 이제 지역 방송국에서 온라인 안전 길라잡이라는 고정 코너를 맡게 되었다. 매주 한 번씩 방송에 출연하여 어르신들에게 온라인 사기 예방 정보를 전달하고 시청자들의 질문에 답해 주었다. 그녀의 코너는 큰 인기를 얻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에 공감하며 온라인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적인 삶이 되었다. 어느 봄날 영숙은 박미자 친구와 함께 동네 뒷산을 올랐다. 연두빛 새싹들이 돋아나는 산길은 상쾌한 공기로 가득했다. 영숙아, 너 정말 대단하다. 네가 이렇게 방송에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걸 보면 가끔은 네가 예전에 그 영숙이가 맞나 싶을 때가 있어. 미자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영숙은 미자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미자야, 나도 예전에 내가 아닐 거야. 아픔을 겪고 나면 사람은 변하게 마련이지. 하지만 이 변화가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았어. 이제 나는 더 강해졌고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래, 네 말이 맞아. 아픔이 널 더 큰 사람으로 만들었어. 난 내가 자랑스럽다, 영숙아. 미자는 영숙의 손을 꽉 잡았다. 산 정상에 오르자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다. 수많은 아파트와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도시. 그 속에서 영숙은 자신이 한때 느꼈던 고독과 외로움, 그리고 사기꾼에게 속았던 아픔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에는 미움이나 분노 대신 평화로움과 감사함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 모든 시련을 이겨냈고 그 시련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영숙은 휴대전화를 꺼내 서울 시내 풍경을 사진으로 찍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김도진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이 사진을 준호에게 보냈다. 준호야, 이모가 산 정상에 올라와서 찍은 사진이야. 우리 준호 생각나서 보낸다. 항상 고맙다. 잠시 후 준호에게서 답장이 왔다. 와, 이모.
정말 멋진 풍경이네요. 이모도 저한테는 항상 멋진 풍경이에요. 사랑해요, 이모. 영숙은 준호의 메시지를 읽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완벽한 행복은 아니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만족과 평화로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통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온라인 세상의 어두운 면과 함께 그 속에서도 인간의 강인함과 희망이 어떻게 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 그녀는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웠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며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삶은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녀는 삶의 마지막까지 빛나는 존재로 살아갈 것이었다. Current part characters 2,784, total characters 3,784. 어느덧 영숙의 70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아파트 단지 내 작은 식당에서 조촐한 생일 파티가 열렸다. 외동딸이 해외에서 귀국했고 조카 준호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귀여운 두 손주까지 함께했다. 박미자 친구와 그녀의 남편도 자리를 빛냈다. 최수진 형사와 한규민도 바쁜 와중에 잠시 들러 영숙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식탁 위에는 영숙이 가장 좋아하는 미역국과 잡채 그리고 준호의 아내가 직접 만든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엄마,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딸이 영숙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다. 이모, 오래오래 건강하게 저희 곁에 있어주세요. 준호도 영숙을 꼭 안아주었다. 영숙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한때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헤매던 그녀의 삶은 이제 사랑과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주변에는 항상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 케이크에 촛불을 끄기 전 딸이 영숙에게 소원을 빌어보라고 했다. 영숙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그것을 이겨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녀를 도와준 사람들의 얼굴,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다시 눈을 떴다. 나의 소원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저처럼 외로움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온라인 세상이 모두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파티가 끝나고 영숙은 딸과 함께 소파에 앉아 이야기꽃을 피웠다. 엄마, 이제는 정말 괜찮으세요? 딸이 엄마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영숙은 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 아픔은 아픔대로 내 안에 남아있겠지만 그 아픔 때문에 내가 더 강해지고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건 엄마의 두 번째 인생인 것 같아. 딸은 엄마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깊은 연륜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에 대한 열정과 희망이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평소처럼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으로 향했다. 오늘은 온라인 안전지킴이 모임에서 새로운 사기 수법에 대해 논의하는 날이었다. 그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모임에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말했다. 어르신들, 지난번 뉴스 보셨죠? 요즘은 인공지능으로 목소리를 위조해서 돈을 요구하는 사기도 있답니다. 자녀나 친척에게 돈을 요구하는 전화가 오면 꼭 본인에게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영숙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영숙은 이제 그들의 온라인 선생님이자 수호자였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어르신들은 안심하고 온라인 세상을 조금 더 탐험할 용기를 얻었다. 오후에는 근처 초등학교에서 열리는 어르신과 함께하는 디지털 세상 체험 행사에 참여했다. 영숙은 아이들에게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고 아이들은 어르신들에게 최신 온라인 게임을 알려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세대를 아우르는 그들의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영숙은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들이 자라날 세상은 더욱 디지털화될 것이다. 이 아이들이 온라인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야지. 영숙은 이제 자신의 삶이 단순히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아픔은 그녀를 혼자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통로가 되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고 강연을 하고 모임을 이끌고 새로운 앱을 개발하는 등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밝고 활기찬 빛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늦은 밤, 영숙은 잠자리에 들기 전 침대맡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과 어린 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근에 찍은 딸과 준호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한 번의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비극을 발판 삼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진정으로 자유로웠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며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삶은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녀는 삶의 마지막까지 빛나는 존재로 살아갈 것이었다. 다시 봄이 오고 영숙의 아파트 베란다에는 작년보다 더 풍성한 새싹들이 돋아났다. 그녀는 매일 아침 새싹들에게 물을 주며 새로운 삶의 활력을 느꼈다. 이제 그녀의 삶은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적인 삶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영숙은 온라인 안전 길라잡이 방송 코너를 통해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다.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는 노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다. 방송국에선 그녀에게 정규 프로그램 진행을 제안했고 영숙은 망설임 없이 수락했다. 영숙 할머니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은 매주 시청자들에게 온라인 사기 예방 정보와 함께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달했다. 그녀는 이제 명실상부한 국민 할머니가 되었다. 최수진 형사는 영숙의 방송 활동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박기준 사건 이후 최 형사는 노인 대상 사기 전담반을 신설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있었다. 영숙은 종종 최 형사에게 최신 사기 수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고 최 형사는 영숙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수사 상황을 설명해 주기도 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관계를 넘어 범죄 예방을 위한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한규민은 영숙의 방송 코너에 기술 자문으로 참여하며 온라인 안전 길라잡이 앱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했다. 앱은 더욱 정교해졌고 사용자들은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기 위험을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한규민은 영숙을 통해 어르신들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싶다며 쉽고 재미있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열정을 쏟았다. 영숙은 한규민에게 규민군자, 자네는 정말 미래의 멋진 화이트 해커가 될 거야 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영숙의 두 번째 그림 전시회는 성황리에 막을 내렸고 그녀의 작품들은 전국 각지의 복지관과 요양원으로 순회 전시되었다. 그녀의 그림들은 단순히 예술 작품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을 선사하는 매개체가 되었다. 그녀의 그림을 본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위로를 얻었고 자신의 경험을 영숙에게 털어놓으며 용기를 얻었다. 영숙은 이제 그림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예술가이자 치유자가 되었다. 여름의 끝자락, 영숙은 딸과 준호 그리고 박미자 친구와 함께 여름 휴가를 떠났다. 푸른 동해 바다를 바라보며 영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과 평화가 가득했다. 정말 아름답다. 그렇지? 영숙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딸은 엄마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네, 엄마. 엄마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처럼 넓고 깊어졌네요. 영숙은 지난날의 아픔을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아픔은 그녀를 짓누르는 고통이 아니라 그녀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깊이를 더해주는 자산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이 결국 그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음을 깨달았다. 어느 날 영숙은 오랜만에 자신이 처음 활동했던 온라인 시 동호회에 접속했다. 그녀는 새로운 시를 올렸다. 모진 겨울 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굳건히 뿌리내린 생명의 나무여, 어둠 속에서도 빛을 향해 자라나 이제는 그늘이 되어 지친 영혼들을 품에 안네. 삶의 고난 속에서 피어난 지혜, 그 향기가 세상에 번져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같아라. 그녀의 시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댓글에는 수많은 감사와 존경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영숙은 미소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아파트 베란다에는 그녀가 직접 심은 해바라기가 여름 햇살을 받으며 활짝 피어 있었다. 해바라기는 강렬한 햇살을 따라 고개를 돌리며 영숙의 강인한 삶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완벽한 행복은 아니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만족과 평화로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통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온라인 세상의 어두운 면과 함께 그 속에서도 인간의 강인함과 희망이 어떻게 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 그녀는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웠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며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삶은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녀는 삶의 마지막까지 빛나는 존재로 살아갈 것이었다. 가을의 문턱에서 영숙은 자신의 강연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출간했다. 책의 제목은 나를 성장시킨 상처. 김영숙의 온라인 사기 극복기였다. 이 책은 그녀가 겪었던 아픔과 회복 과정, 그리고 노인 대상 사기 예방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담고 있었다.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독자들이 그녀의 용기와 지혜에 감탄했다. 영숙은 이제 작가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책 출간 기념 북콘서트가 서울의 한 대형 서점에서 열렸다. 수많은 독자들이 그녀를 만나기 위해 몰려들었다. 영숙은 강단에 서서 독자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상처는 결코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많은 것을 배우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더 큰 행복으로 이끄는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독자들은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다. 북콘서트가 끝난 후 영숙은 독자들에게 사인을 해주었다. 그녀의 앞에는 끝없이 긴 줄이 이어졌다. 한 독자는 영숙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외로운 마음 때문에 사기를 당할 뻔했습니다. 선생님의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숙은 그 독자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위로했다. 괜찮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은 북콘서트에 함께 와준 딸, 준호 가족, 박미자 친구와 함께 조촐한 뒤풀이를 가졌다.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과 와인이 놓여 있었고 모두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준호는 이모의 책을 들고 말했다. 이모,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모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다 너희 덕분이야. 너희가 없었으면 이모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영숙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완벽한 행복은 아니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만족과 평화로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통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다. 영숙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얀 눈송이들이 하늘에서 춤추듯 내려왔고 온 세상이 순백으로 물들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켜고 자신이 가장 최근에 올린 시를 다시 읽어보았다. 모진 겨울 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굳건히 뿌리내린 생명의 나무여. 어둠 속에서도 빛을 향해 자라나 이제는 그늘이 되어 지친 영혼들을 품에 안네. 삶의 고난 속에서 피어난 지혜, 그 향기가 세상에 번져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같아라. 그녀의 시는 그녀의 삶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밝고 활기찬 빛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진정으로 자유로웠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며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삶은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녀는 삶의 마지막까지 빛나는 존재로 살아갈 것이었다.